이항 분포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개념 설명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항 분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 다시 말해서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용어가 이산이라는 게 있죠. 얘는 세알일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세알일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이산 확률 분포가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조금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이항 분포라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 안에 있는 특별한 분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지? 자, 그러면은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독립시행의 정리, 그지? 정의하고 그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되겠지?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냐면은 일단 용어로는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B, 요거는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 p 이렇게 적습니다. 자, 뭐냐면은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를 우리가 바로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돼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주사위를 몇 번 던졌고 6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대. 되겠지? 그러면 사건 발생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죠. 되겠지?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는 당연히 6분의 1로 고정돼 있겠죠? 됐지? 그러면 이러한 시행을 여러 번 시행했다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럼 몇 번 시행한 거냐면은 바로 6번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n값이 바로 6이라는 뜻입니다. 됐지? 그러면 뭐를 갖다가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는데 그러면은 6번 시행했으니까는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됐지? 6번 시행 중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빵번부터 시작인 거예요. 빵번. 또는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몇 번까지 최대 6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됐지? 다시 말해서 얘를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x. 자, 얘는 뭐라고? 바로 횟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횟수. 그래서 빵번부터 한 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고 6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지? 느낌 잡나요? 그러면 그때 이거 확률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몇 번 시행했냐면은 6번 시행 중 1의 눈이 빵번 나온 거야.
그러면은 6분의 1의 0승이니까는 적을 필요 없죠. 그지? 그러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는 나오지 않을 확률은 바로 6분의 5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6분의 5에 6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온 거죠. 하게 되면. 자, 그럼 또다시 6번 시행 중 횟수 몇 번 나온 거야? 한 번 나온 겁니다. 한 번.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1의 눈이 한 번 나왔으니까는 6분의 1에 1승 곱하기 그럼 나머지 5번은 1의 눈이 안 나왔겠죠. 그지? 그래서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 시행 중 2번 나왔고요. 6분의 1에 2번 나왔으니까 제곱 되겠죠? 6분의 5에 4제곱 되겠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6번 나왔으니까는 6시 6하고 6분의 1에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나왔나? 여기까지 따라오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얘는 6번 시행 중 여기에 x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횟수가 x번 나왔어.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6시 x번 나왔죠? 누가? 1의 눈이 x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1의 눈이 아닌 거니까는 6분의 5에 6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언제일 때부터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넣으시게 되면은 1의 눈이 빵번 나올 그때의 그 확률은 얘 그대로 나오겠죠. 그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1 넣어갔으니까는 요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요게 따라오나? 이런 식으로. 자, 땡겨오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번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통 n번이라고 나와요. n번. 됐지? 그 다음에 횟수죠. 횟수.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n번 말고 여러 명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명수에 대한 거죠. 명수. 그지? 그럼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횟수가 아니고 명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마다 조금 달라요. 됐지? 그럼 당연히 얘는 횟수가 아니고 개수겠죠. 여기까지 듣기 잡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쌤이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 만약에 사건 발생 확률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됐지? 그럼 얘를 몇 번 시행했냐면 n번 시행했대. 됐지? 그러면은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는다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적을 수 있으시면 되냐면은 n, p 이렇게 적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럼 횟수니까는 x 몇 번부터 시작이라고 했어? 아까 쌤이 예시에서 빵번부터 시작이라고 했어. 빵번. 이렇게 따라오나요? 그 다음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x번이라고 하겠습니다. x번. 쭉 가서 맨 끝에는 당연히 n번 나올 수도 있겠죠. 됐지? 그러면 그때 이거 확률값은 빵번일 때는 nc 0 곱하기 p에 0제곱 곱하기 1 빼기 p에 n 빼기 0승입니다. n 빼기 0승. 됐지? 그래서 n승 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x번째일 때만 따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은 n번 시행 중 A라는 특정 사건이 몇 번 나왔냐면은 x번 나왔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니까는 P의 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는 1 빼기 P의 n-x라고 써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모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돼야 된다고 했어, 쌤이? 1 돼야 된다고 했었죠. 됐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다 확률 값이죠.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싹 다 합쳤을 때 얼마 되냐면 바로 1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 값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0부터 시작이죠. 어디까지?
n까지 진행됩니다. 그지? 그러면 그러한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할래. 아유. 그럼 이 값은 얼마? 1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우리가 앞에서 독립시행의 정의에서 배웠어요. 다시 이항정리 파트에서 한번 배웠죠. 뭐냐면은 a 플러스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됩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nc 0 곱하기 a의 n제곱 플러스 nc 1 곱하기 a의 n-1 b의 1제곱 쭉 가서 nc n 곱하기 b의 n제곱까지 갔었죠. 그지? 얘를 하나의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 시그마 k는 0부터 어디까지면 n까지 nck 곱하기 a의 n-k승 b의 k승 요꼴로 우리가 고쳐볼 수 있었습니다. 됐지? 그러면 쌤이 요거는 식의 모양꼴을 조금 보라고 했었죠. 얘 플러스 얘가 n이고요. k 값이 0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n까지 갔었을 때 얘를 다시 얘로 고칠 수 있으면 돼. 다시 말해서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면은 얘 플러스 얘가 n이고요. 되겠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갔었을 때. 그럼 그때 얘의 결과값은 여기 있는 a 플러스 b 전체의 몇 승? n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지? 그럼 얘도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하게 되면 그래서 얘 플러스 얘가 얼마야? n이죠? 되겠지? 그래서 x값은 0부터 어디까지 가요? n까지 갑니다. 그지? 그럼 그때 요 식의 결과값은 여기 있는 얘 플러스 얘의 n제곱이니까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돼버려? 1 돼버리죠? 되겠지? 그래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겠네요. 그지? 이런 식으로 느낌 잡나요? 이런 식.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변수를 잘 잡으시면 돼요. 횟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명수 또는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항분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 구하기인데 자,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값 구하기 한번 조건 볼게요. 자, 요건 식정리도 있는데 식정리는 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혹시라도 직면 같은 거 배우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주사위를 600번 던졌대.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어떤 분포가 있대요.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몇 번 시행했냐면은 600번 시행했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는 1의 눈이 나오는 그 특정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얘는 횟수 이렇게 따라오죠? 자, 그러면은 x 이렇게 쓰고요. 빵번부터라고 했지. 빵번 한 번 또는 두 번 당연히 어디까지 가겠어? 그치, 최대 600번까지 가능하겠죠. 요렇게 이해했나? 그지? 600번 던졌으니까는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600번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보게 되면은 얘의 확률은 600C 0 곱하기 6분의 5의 600제곱 얘는 600C 1 곱하기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599승 뭐 이런 식으로 확률값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어? 우리가 앞에서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그 평균값은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에서 다 뭐하면 돼? 더하면 됐었죠? 되겠지?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되겠지? 이거는 계산 불가능한 값이 나옵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횟수에 대한 평균인 거야. 얘가 뭐라고? 횟수. 횟수. 그지? x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죠. 그러면 그 횟수의 평균인 거지. 몇 번 던졌을 때? 600번 던졌을 때.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자, 얘들아, 만약에 600번을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몇 번 나올 수 있을까? 근데 확률이 6분의 1이니까는 평균적으로 한 100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600번 던졌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럼 6번 중 한 번은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600번 던졌으니까 당연히 100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느끼 잡나? 다시 말해서 평균값은 바로 100이 돼요. 그럼 이 100이라는 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바로 600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서 100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됐지? 그럼 만약에 어떤 이항분포가 있는데 걔가 n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그때의 평균값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n 곱하기 p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오나?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있겠죠? vx. 자, 분산은 결국에는 식정리입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60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라는 값이 돼요. 됐지?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분산값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식정리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p 곱하기 뒤에는 1 빼기 p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느끼 잡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한다? n 곱하기 p. 이항분포에서의 분산값은 어떻게 구한다?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준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무조건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라고 했으니까는 이 값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그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자, 그럼 실제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10번 문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4번 던졌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때 횟수 나왔죠?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 그래서 x는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인 거예요. 횟수.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면 되냐면은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미 문제 주어놨죠. 그지? 이렇게. 그럼 몇 번 시행했냐면 4번 시행한 거죠. 그래서 4, 10분의 7이라고 적어줄 수 있으시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걸로 고치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바로 1번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횟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0번부터 몇 번까지 나온다고? 최대 4번까지 나올 수 있죠. 스트라이크가 될 횟수니까는 스트라이크는 빵번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최대 몇 번? 4번까지 가능한 거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4번 시행 중 x번 나왔어요. 누가? 스트라이크가 x제곱 곱하기 10분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번 중 x번은 스트라이크 나왔으니까는 4번 중 x번을 뺀 것만큼은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지?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뒤에는 x는 0, 1, 2, 3, 4까지 적어주시게 되면은 바로 확률 질량함수 완성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스트라이크가 3번 이상 될 확률 구하래. 그럼 다시 문제에서 x가 3 이상의 확률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p, x는 얼마일 때? 3일 때. 또는 p, x는 얼마일 때? 4일 때를 구하라는 거죠. 최대 4까지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게 되면 얘는 4c 3 곱하기 10분의 7의 세제곱 10분의 3의 1승 플러스 4c 4 곱하기 10분의 7의 4제곱 요각 계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밑에 정답이 있죠. 그지? 아마 이거는 실제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려고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적어준 거니까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91번 문제 볼게요. 자, 한 환자한테 어떤 주사를 놓았을 때 치유될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이 주사를 환자 4명에게 놓았을 때 치유된 환자의 명수죠. 그지? 치유된 환자의 명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치유될 확률. 근데 문제 주어져 있죠. 얼마? 4분의 3이라고. 몇 번? 4번 시행한 거야. 4번. 4명한테 시행했으니까는 그지? 그래서 4,4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1번이고 2번은 확률 일정하면서 또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4번 시행 중 치유되는 그때의 명수는 x명. 그러면 4분의 3의 x명만큼 치유가 됐을 거고요. 나머지 안타깝게도 4분의 1의 4-x만 x명만큼은 치유되지 않았겠죠. 그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x는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그러면 p x값이 1 이상일 확률로 한번 구해보래. 근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1 이상이니까는 1, 2, 3, 4 다 구해줘야 되죠. 너무 많다, 그지?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고 했었죠, 그지? 그러면 1에서 뭐만큼 빼주시면 되냐면은 px 값이 얼마인 0인 것만큼 빼주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돼버려? 1, 2, 3, 4일 때 확률 나오는 거죠. 그지? 반대로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p, x는 0이니까는 4c 0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요각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256분의 255라는 확률값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느낌 줘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2번 볼게요. 시청률이 20%의 어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 5가구를 조사할 때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 수죠. 문제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지?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 수.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해줘야 된다고? 드라마를 시청할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20%니까는 20%를 확률로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지? 몇 가구한테 시행했어? 5가구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가 4 이상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4일 때 또는 최대 언제까지? 이거는 5일 때까지죠. 이렇게. 그래서 5번 시행 중 드라마를 4가구가 시청한 거지. 그지? 드라마 시청 확률이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의 4제곱. 그럼 나머지 한 가구는 시청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5시5죠. 다시 말해서 다 신청을 한 거지. 그지? 다 시청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냥 계산식 연습한다고 하고 답은 직접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어떤 이항분포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근데 얘의 평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얘의 평균은 MP죠. 근데 그 값이 얼마? 2. 분산입니다. VX. 그럼 얘는 MP 1-P일 텐데 그 값이 얼마 돼 있냐면은 1 돼 있죠. 근데 n 곱하기 p 값이 얼마니까는 2니까는 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1-p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p 값은 양변 2로 나누시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p 값은 2분의 1로 결정이 되겠다. 그지? 그럼 p 값이 2분의 1이니까는 당연히 n 값은 4가 되겠네요. 그지? 다시 해서 b 얘는 4,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x는 2일 때 확률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시행 중 2번 나왔습니다. 누가? 2분의 1의 제곱이.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는 이렇게. 느끼셨나?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8분의 3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94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의 평균이 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은 np였죠. 다시 이제 20 곱하기 p. 그럼 그 값이 현재 얼마?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p 값 구해보시게 되면 p 값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p 값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분산값 구해보시게 되면 vx 값은 n 곱하기 p니까는 5겠죠? 5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 빼기 p.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요거 구해보시게 되면 4분의 15가 될 거고요. 분산은 제평 평균 제곱이었죠. 요렇게. 다시 말해서 2x제곱은 x제곱의 평균은 4분의 15에다가 얼마만큼? 25만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각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4분의 115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럼 그 밑에 바로 195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는 평균이 5분의 4래요. 근데 이제 평균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np죠? 그지? 그 값이 얼마? 5분의 4.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분산값도 구해보자. 분산값. vx는 np 1-p라고 했었죠. 근데 np 값이 얼마니까는 5분의 4니까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다. 근데 그 값은 x제곱의 평균에다가 뭘 뺀 거? 평균 제곱을 뺀 거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이 얼마 돼버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지? 이 값이 25분의 32가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얘 빼기 얘니까는 25분의 16이 될 거고요. 1 빼기 p 값 구해보시게 되면 양변에 4분의 5 곱해주시게 되면은 5분의 4가 되겠다. 그지? 다시 말해서 p 값은 5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p 값이 5분의 1이니까는 n 값은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다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 4,5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p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됐지? x 값이 3일 때. 그래서 4c 3. 3번 벌어진 거야. 그지? 그래서 5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1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625분의 16이라는 값 나오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배웠었던 평균값 구하는 방법하고 계산식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필수 예제 12번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죠. 또 횟수 나왔다. 그래서 x는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이니까는 확률은 당연히 뭘 구해줘야 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부터 먼저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는 4가지 나오죠? 그래서 6분의 4니까는 그 확률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런 시행을 몇 번 반복했냐면 18번 반복했대. 그럼 문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뭐였을까? 평균 뭐라고? n 곱하기 p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지? 분산값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니까는 3분의 1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4로 결정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니까는 2로 결정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따라오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196번 볼게요. 뭐 간단하죠? 발화율이 20%인 어떤 씨앗이 있다. 이 씨앗 100개를 심었을 때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발화할 확률이니까는 당연히 얼마 돼버려요? 5분의 1이 됩니다. 몇 번 시행이냐면은 100개 심었으니까 100번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평균은
당연히 100개 중 그지? 발화 확률이 5분의 1이니까는 몇 개? 20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지? 100 곱하기 5분의 1. 자, 197번도 볼게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160번 던져서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가 나오는 횟수죠. 앞면 2개, 뒷면 1개 나오는 횟수. 요렇게 몇 번 시행했냐면은 160번 시행을 했고요.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 나오기 위해서는 자,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3개의 동전 던졌으니까는 8이겠죠? 8분의 앞면 2개, 뒷면 1개 나오기 위해서는 3개의 동전 중 2개에서는 뭐 해주면 돼? 앞면 나왔다고 가정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3C2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3C2 계산시켜주면 3돼 버리죠?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 구하라는 거냐면은 분산값 구하라는 거야. 분산구에서 뭐 씌워주면은 루트 씌워주면 바로 표준 편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산값은 160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니까는 8분의 5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2분의 7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씌워주게 되면은 루트 씌워주시게 되면은 얘는 루트 2분의 5 루트 3이니까 2분의 5 루트 6이 바로 표준 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땡겨오나요?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198번 문제. 자, 간단하죠? 조금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10번 하여 갑이 이기는 횟수지. 갑이 이기는 횟수. 몇 번 시행했냐면은 10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갑이 이기는 확률은 어떻게 돼? 가위바위보는 갑이 이기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을이 이기는 확률도 3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비기는 거죠.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갑이 이기는 확률은 바로 3분의 1이 돼요. 느낌 잡지? 갑이 이기는 횟수 돼 있으니까는 갑이 이기는 확률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x제곱의 평균 구해야 된대요. 자, x제곱의 평균은 무조건 어디식에서 나온다고? 분산의 계산식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평균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평균값은 얘 곱하기 얘니까는 3분의 10. 분산값은 3분의 10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 3분의 2를 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6분의 20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겠죠. 느낌 잡나?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분산값에다가 더하기 얘의 제곱을 더한다 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통분시켜서 그지? 그러면 3 곱했으니까 6, 3 곱해서 30이네. 잠깐만요. 잠깐만. 6분의 9지 9. 어이슈, 이거 6분이야. 9분의 20이지, 그지? 미안하다. 자, 그러면 9분의 120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약분 쳐주시게 되면 3분의 40이 바로 x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문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죠. 그래서 얘는 불량품의 개수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불량품이 되는 확률이죠. 그럼 불량품이 되는 확률은 10%라고 했으니까는 10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번 시행했냐면은 400개 제품이니까는 400번을 시행을 한 거야.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지? 요렇게. 그럼 문제에서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x에 대한 평균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얘 곱하기 얘니까는 40이 될 거고요. vx 값은 40 곱하기 10분의 9가 되므로 3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됐지? 그럼 문제에서 누구의 평균? y의 평균. 근데 y라는 값은 결국에는 2분의 3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3 곱하기 2x 빼기 4,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는 40. 그래서 60 빼기 5니까는 55라고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분산값이죠. v 또 마찬가지로 2분의 3x 빼기 5. 자, 앞에서 우리가 분산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값의 뭐만큼? 제곱만큼 영향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요렇게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는 36이니까는 4분의 9 곱하기 36. 그래서 정답은 81. 요렇게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99번도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8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한다. 이 약을 복용한 200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 수죠. 그래서 얘는 완치되는 환자 명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부터 구해줘야 돼? 완치될 확률부터. 그 완치되는 확률은 80%니까는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명한테 시행했냐면 바로 200명한테 시행을 했겠죠. 그지? 이렇게. 그럼 평균부터 구해보시게 되면은 완치되는 환자 수의 평균은 200 곱하기 5분의 4이기 때문에 16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분산값은 160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 5분의 1이죠.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32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또 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래. 그럼 평균값부터 먼저 구해 보시게 되면은 2x 빼기 1이고 얘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160이니까는 320, 그래서 319라고 결정 지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결국엔 또 뭐 구하라는 거야? 분산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x 빼기 1이 될 거고요. 분산은 x 앞에 곱한 거의 제곱만큼 영향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vx 값은 30이죠? 그지? 그래서 32 곱했으니까는 128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그 표준편차는 여기에다가 뭐 씌워준 거? 루트 씌워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표준편차 구하라고 돼 있죠. 그지? 그래서 루트 씌워주시게 되면은 루트 128 이렇게. 얘는 2의 7승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8로 묶을 수 있겠다. 8루트 2 요 정도로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잘 따라오고 있나?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꼼꼼하게 보시고요.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확인 20번 문제도 볼게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n번 던져서 앞면이 1개, 뒷면이 3개 나오는 횟수죠. 앞면 1개, 뒷면 3개 나오는 횟수. 몇 번? n번 시행했습니다. 그치? n번 시행. 자, 그러면은 4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전체는 16이 될 거고요. 맞지? 앞면 하나, 뒷면 3개 나오기 위해서는 4개의 동전 중 앞면 1개 나오는 거 선택해주면은 나머지는 싹 다 뒷면 나왔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4시 1이 되니까는 4가 되는 거야. 됐죠? 다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얼마 되냐면은 4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확률 값은 4분의 1로 결정되는 거죠. 자, 평균 구할까요? 평균. 무조건 문제 풀 때 필요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구해 보시게 되면은 4분의 n이 되고요. 분산도 구하자. 분산. 4분의 n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4분의 3이죠. 그래서 16분의 3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은 분산값은 문제를 보니까는 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70 빼기 평균 제곱이죠. 제평, 평제. 그랬더니 그 값이 16분의 3n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양변에 16 곱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16 곱해보시게 되면은 n제곱 플러스 3n하고 빼기 70 곱하기 16은 0이 될 거고요. 요거 전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구해주면 돼. 얘가 70이니까는 얘는 35 곱하기 2니까는 2를 요쪽에다가 곱해주기는 32가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n 플러스 35 곱하기 n-3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n값은 얼마로 결정되냐면 n값은 32로 결정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n값 32로 결정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6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v 3x 빼기 2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의 제곱만큼 영향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값이 6이니까는 6 곱하기 9에서 54. 요렇게 구해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했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런 식.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습 문제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1 파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퓨즈 중 90%가 품질 기준 합격이래. 이 공장에서 생산된 퓨즈 중에서 임의로 5개를 뽑아서 검사하였을 때 합격 제품이 1개. 그럼 개수네요, 결국에는. 그지? 합격 개수.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니까는 10분의 9가 될 거고요. 몇 번 시행했냐면은 5개 뽑아서 검사했으니까 5번 시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1개 이하일 확률이니까는 p, x값이 1개 이하. 그러면은 x는 합격품이 빵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합격품이 1개이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구해 보시게 되면 5c 빵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1이죠. 5제곱. 5c 1 곱하기 일어날 확률 10분의 9니까는 10분의 9에 1제곱, 10분의 1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쌤이 계산해 놨습니다. 요렇게 나오면 될 거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37번 문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얘는 바로 이항분포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지? 자, 그럼 몇 번 시행했냐면은 160번 시행했죠. 160번 시행. 자, 그럼 그때 여기 들어가는 확률값은 4분의 1이 아니에요. 됐지? 아까 시계 모양을 잘 봐야 된다고 했었지. 그지? 1일 때 한 번 나오는 거지. 한 번. 한 번 나왔죠? 확률은 얼마? 4분의 3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애들이 가끔씩 헷갈려 하더라고. 그럼 앞에서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 안 해서 그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평균. 그래서 16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는 1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120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죠. 이해나?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한 문제. 138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이항분포 주어져 있고요. x의 평균이니까는 x의 또 평균. 얘는 n 곱하기 p죠. 그 값이 15고요. 표준 편차가 2분의 3루트 5라는 거는 분산은 mp q인데 1-p인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는 4분의 45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3 될 거고요. 당연히 p값은 4분의 1로 결정이 될 거고 p값이 4분의 1이니까는 n값은 60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는 잘못 적었다. 60 4분의 1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네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n하고 p값을 합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n 플러스 p 곱하기 4니까는 1 플러스 240인가? 정답이 241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느낌 잡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139번 문제 볼게요. 자, 139번 문제 보니까는, 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2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49번 반복할 때 같은 색 공이 나오는 횟수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값은 같은 색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확률은 누굴 구해줘야 돼?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은 7개 중 내가 2개를 이제 선택했죠, 그지? 그러면 같은 색 공 나오기 위해서는 흰 공 3개 중 2개 선택하든지 또는 검은 공 4개 중 2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21분의 3 플러스 6이니까는 9 될 거고요. 그 7분의 3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몇 번 시행했냐면은 49번 시행했고요. 그때 일어날 확률값이 7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x의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x의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49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7분의 4가 되므로 얘는 12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해 보시게 되면은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루트 3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40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 얘는 3x 빼기 2 얘는 3 곱하기 2x 빼기 2로 고칠 수 있죠. 그 값이 16이니까는 18 되니까 2x는 6으로 결정되겠네. 근데 문제 위에 보니까는 x제곱의 평균이 또 있네요. 이 값이 얼마 돼 있냐면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여기 잡죠? 그럼 이 분산값은 어떻게 돼? 분산값은 여기에서 얘를 40에서 얘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분산값이죠. 그 값이 산 거야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 v 3x-2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제곱만큼 영향받는다고 했었죠. 그지? 그 정답은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쉽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1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회 반복할 때 동전 2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값은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번 시행했냐면은 10번 반복했죠. 10회에. 자, 그러면은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동전 2개 던졌잖아. 그럼 4분의 모두 앞면 나오는 거 한 가지 배기 값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나? 자, 그럼 문제에서 얘의 분산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vx 값부터 먼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1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5 될 거고, 그래서 8분의 1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v 4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곱한 거의 제곱만큼 영향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8분의 15 넣어주시게 되면은 16 곱하기 8분의 15. 그래서 하게 되면은 30.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스텝 2 파트로 조금 넘어갈게요. 여기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확률 변수 x는, 자, 얘들아, 확률 변수라고 무조건 x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y라는 걸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조금 자유로워 주셔야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현재 따라가죠. 뭐를? 이항분포를 3,p. 확률 변수 y도 따라갑니다. 이항분포를 몇 콤마면? 4,2p.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p, x는 3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는 3번 시행 중 3번 다 x라는 사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p의 세제곱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계산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p 세제곱이겠죠.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얘는 p, y 값이 3 이상일 때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y가 3일 때 또는 y 값이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y 값이 3일 때는 4번 시행 중 3번 발생한 거죠. 누가? 2p, 얘가 3번. 그럼 나머지는 1 빼기 2p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1승 플러스 4c 4 되겠죠. 곱하기 2p에 다 발생했으니까 4제곱 되는 걸 하게 되면은, 그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4죠. 4 곱하기 8이니까는 4, 8에 32 p 세제곱 될 거고요. 뒤에는 1 빼기 2p 플러스 얘는 16 곱하기 p 4제곱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다, 그지? 근데 그 값이 현재 10 곱하기 얘하고 똑같대요. 근데 그 값은 p의 세제곱이니까는 10 곱하기 p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은 식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 10은 32 마이너스 64p 플러스 16p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8p가 되겠죠, 그지? 넘기고 넘겼으니까는 48 p 값은 22가 될 거고요. p 값은 결국에는 얼마로 결정되냐면은 24분의 11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p 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4분의 11 이렇게 식 정리해서 문제 딱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143번.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래.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시고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최대돼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 얘기 나왔으면 무조건 분산이라고. 자, 그럼 vx부터 먼저 구할게요. vx. 그럼 얘는 10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죠. 요 문제는 조금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특별 유형입니다. 조금 별표해 주시고. 자, 표준 편차니까는 여기다가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표준 편차가 최대돼야 되니까는 이 값이 최대되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은 쌤이 요 내부에 있는 요 식을 조금 뺄게요. 자, 그럼 얘를 빼서 쌤이 요렇게 써보도록 할게. 자, 얘는 p에 대한 몇 차 함수로 보면 돼? 2차 함수로 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p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는 순간 p값은 0일 때 빵 되고요. p값이 1일 때 빵 되니까는 음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되는 그래프인 거라. 이렇게. 그럼 최대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언제일 때? 꼭지점일 때 거고요. 그럼 꼭지점일 때는 0하고 1의 중점값이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값은 얼마로 결정되면 p값은 2분의 1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값이 2분의 1로 결정됐으니까는 문제에서 뭐 구하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일 때의 평균은 1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정답은 5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44번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흰 구슬이 현재 몇 개 있냐면은 3개 있고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은 X개 있대요. 나중에 전체는 3 플러스 XA가 전체 개인 거죠. 여기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래요.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당연히 횟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요. 문제에서 몇 번 시행했냐면은 n번 시행했다고 나오죠. n번. 그럼 그때 여기 들어가는 확률값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더해주게 되면은 3 플러스 x 분의 검은 공 몇 개 있어? x개 있으니까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요게 따라오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다시 평균값은 MP 그 값이 얼마? 4가 되겠죠? 됐지?
분산값은 mp 1-p인데 mp 값은 4니까는 4 곱하기 1-p 요렇게 적어볼 수 있겠다. 그지? 그 값이 5분의 12가 될 거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3대 버리죠. 그지? 그럼 얘는 5분의 2 돼야 되니까는 3 플러스 x가 5분의 1 되기 위해서는 x값은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x값이 2로 결정되면은 요 값은 5분의 2가 될 거고요. 양변에다가 2분의 5 곱해주시게 되면은 n값은 당연히 10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n값은 12라는 값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래. 그래서 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몇 번 시행했냐면 현재 3번 시행했죠.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동전 한 개 던졌으니까, 그지? 그럼 그때 평균값 구해보시게 되면 EX 값은 당연히 2분의 3이 될 거고요. VX 값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2니까 4분의 3 되면 되겠다. 그지? 요렇게. 그럼 EX제곱도 가지고 갖고 EX제곱, EX제곱, X제곱의 평균. 얘는 분산에다가 플러스 평균 제곱을 더한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3 나오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누구의 평균 구하라고 돼 있냐면은 x 빼기 a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그래서 x 빼기 a 제곱의 평균을 fa라고 쓴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고요. 요 내부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째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값 알죠? 2분의 3이지, 그지? 직정리해 보시게 되면 a제곱 2분의 3 넣었으니까 빼기 3a. 얘는 3이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 값이 현재 fa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fa 뭐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a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2분의 3 전체의 제곱하고 식변화 없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는 4분의 3이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일 땐 거야? 당연히 꼭지점일 때니까는 a가 2분의 3일 때 f의 최소값은 4분의 3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46번) 자, 빨간 공 2개,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파란 공 3개. 이렇게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하여 이렇게 돼 있네. 그지?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돼 있지만은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몇 번 시행했냐면은 총 5번 반복했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얼마 돼버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시행 중 빨간 공이 x번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는 다섯 번 중 빨간 공 나온 횟수만큼 제외시킨 게 이게 바로 파란 공이 나온 횟수가 되는 거죠.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문제에서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100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빨간 공 x번 나왔으니까는 금액은, 상금의 금액은 100 곱하기 x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 공은 나올 때마다 200원씩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플러스 200 곱하기 파란 공 몇 번 나왔어? 5-x번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식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금액은 1000 빼기 100x라고 쓸 수 있고요. 문제에서 누구의 평균 구해래? 금액의 평균값 구하래요.
쌤이 기대값이라는 거는 평균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그래서 금액이 얘인데 얘의 평균값 구하라는 거니까는 결국에는 누구 구하라는 거냐면은 얘의 평균값 구하라는 겁니다. 금액. 그럼 이제 뭐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2x 플러스 1000이라고 써볼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x의 평균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x의 평균은 5 곱하기 5분의 2니까는 2로 결정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대2 표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 플러스 1000이므로 정답은 800이 되겠죠. 그래서 받는 금액의 평균값은 800원이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실력.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를 M하고 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Mn 값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M제곱 플러스 N제곱 값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그때의 그 사건을 E라고 한대. 그럼 이 사건 E가 일어날 확률부터 한번 구해보는 거야. 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니까는 사건 E가 일어나는 횟수지, 횟수. 사건 E가 일어나는 횟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행을 12번 반복했고요. 그때의 그 확률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그 확률값은 어떤 확률값? 사건 E가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건 E가 일어나는 확률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잖아, 그지? 그거 뭐 결정해 줄 수밖에 없지. 자, 주사위 던졌으니까는 전체는 36이겠죠? 두 개 던졌으니까는 분의, 자, n값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n값부터 볼까? 뭐 n값 m부터 봐서 상관없겠다. 만약에 n값이 오면 안 되지, 그지? 오면이 25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지? 그래서 n값이 4일 때부터 볼게, 4. 그럼 그때 n값은 1도 가능하고요. n값이 4일 때 n값은 2도 가능하겠죠. n값이 4일 때 n값은 3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4 돼버리면 안 돼, 그지? 25보다 커져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제 3일 때 보는 거죠. 그러면 3일, 그 다음에 이거 3인데 32, 33, 34까지 가능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2일 때 볼게. 2. 그럼 2일, 2, 23, 24까지 가능하고요. 25는 안 되죠. 5 돼버리면 안 된다고. 둘 중 한 개, 그지? 25 돼버리니까 무조건 커져버리니까 안 돼, 그지? 그래서 11, 12, 13, 14 이렇게. 그 총 몇 가지 나오냐면은 15가지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12분의 5가 바로 확률값이에요. 그 여기에는 12분의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x의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vx 값은 mp 1-p니까 12분의 7, 그래서 12분의 35가 되는 거야. 그래서 p 플러스 q 구하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 값은 47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쌤이 여기까지 올려드릴 테니까는 2항분포 연습 문제까지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해가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그것도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T였습니다. Let's get it!